문화체육관광부가 지역 관광의 매력을 알리고 내수를 진작하기 위해 6월 여행 가는 달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철도, 항공 등 최대 50% 할인, 전국 숙박 2에서 5만 원 할인권 제공 등 풍성한 혜택이 이어집니다. 올해 6월 여행 가는 달에는 또 어떤 혜택을 또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까요? 3월에 실시한 캠페인보다 그 혜택의 규모가 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계실마을에서 연만들기 체험료, 카페 푸카오에서 조격 체험료 등의 할인을 받을 수 있고요. 우리나라에는 이제 저는 뭐 이렇게 부르는데 국립 5성급 호텔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어디가요? 아주 저렴한 비용, 방 한 칸에 뭐 여러 가지 편의시설이 다 돼 있는 것들이 한 4, 5만 원 정도면 사용할 수가 있고. 국민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알짜 정책만을 소개합니다. KTV 생활엔 정책.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정민양입니다. 일상에서 벗어나 어디론가 훌쩍 여행을 떠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6월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에서 추진하는 여행 가는 달이기도 한데요. 6월 여행 가는 달을 맞이해 여행에 관해 유쾌하게 소개해 주실 전문가 두 분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경북대학교 관광학과 송섭규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여행작가 임운석입니다. 네, 6월 여행 가는 달을 맞이해서 교수님께서는 언제 여행을 훌쩍 떠나고 싶으신가요? 봄과 같은 경우에는 따뜻한 햇살과 꽃이 만연했을 때, 여름에는 초록이 우거지고 더위를 피하고 싶을 때, 가을에는 오색 찬란한 자연 풍경과 찬바람을 맞고 싶을 때, 그리고 겨울에는 추위와 관련된 추억이 회상될 때, 그리고 또 그 추억을 새롭게 만들고 싶을 때 여행 가고 싶다는 생각을 듭니다. 네. 아, 계절에 따라서 또 각각의 그 다른 특징들을 잡아내면서 여행을 즐기시는 것도 즐거우실 것 같습니다. 네. 네. 여행 작가시기 때문에 좋은 여행지 추천해달라라는 얘기를 지인들이 굉장히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추천해 주실 때 보통 어떤 것들을 고려해서 추천해 주시나요? 계절이 바뀔 때마다 이제 그런 전화들이 많이 와요. 예를 들어서 뭐 봄에 꽃놀이 가려면 어디 가면 좋냐 이런 질문을 많이 하는데 그렇게 저한테 이제 물어온다라면 전 되려 하나 더 묻는 게 있습니다. 어떤 걸? 누구와 갈 거냐, 그리고 예산 경비는 얼마나 필요한 거냐, 그리고 왜 가려 하느냐, 그리고 이번 여행의 목적은 뭐냐, 이런 것들을 꼬치꼬치 캐묻습니다. 네. 인풋이 정확해야지 아웃풋도 정확하기 때문에 네. 그러한 것들을 충족시킬 수 있을 만한 여행지를 이제 제가 소개를 해드리는 거죠. 네. 이렇게 그래야지만이 또 최고의 여행을 제가 소개했다라고 또 자부할 수 있으니까요. 네. 그렇다면 추천을 했는데 굉장히 만족해서 좋은 피드백을 받았다 하는 경험이 있으신가요? 거의 백발백중은 아니더라도 한 네. 8할 정도는 흡족했다라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아, 네. 오늘 작가님께 여행지 추천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네, 여행은 늘 설레고 기분 좋은 일이지만 여행 경비를 생각하면 마냥 좋아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도 비싼 여행 경비 때문에 고민에 빠졌다고 하는데요. 어떤 이야기인지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외근 후 사무실로 복귀하는 임 사장과 박 대리. 박 대리는 걸으면서도 휴대폰에서 눈을 떼지 못합니다. 뭘 그렇게 재밌게 봐? 아, 네. 지금 친구놈 여행 중인데 자랑하는 사진을 하도 올려대가지고 그냥 부럽다는 댓글 한 개 올려주려고요. 여행 좋지. 박대리도 젊고 혼자일 때 여기저기 자주 다녀. 결혼하고 나면 혼자 여행 가는 건 그림의 떡이야. 가족들이랑 여행 한번 다녀오면 완전 녹초되고 영혼까지 탈 털린다니까. 아이고, 사장님. 저도 여행 가고 싶죠. 진짜 못 가는 이유는 그게 아니라고요. 박 대리에게 여행 못 갈 사정이라도 있는 걸까요? 아니, 그러면서도 여행 정보는 또 열심히 알아보고 있네요. 바닷가 숙소
방에서 일출을 볼 수 있다고? 야, 멋지다. 자기야, 이번 1주년 기념 여행은 자기가 다 준비한다고 했다. 나 기대해도 되지? 이 정도면 마음에 쏙 들어할 것 같은데. 이거 얼마지? 하룻밤에 40만 원? 오, 거의 호텔 반값 수준인데 이거. 야, 이거 숙박비가 40만 원에. 아니 누가 여행 가서 잠만 자냐고. 먹고 놀고 기름까지 합치면은 50만 원이면 택도 없겠다. 아, 이거 어쩌지? 여행에 왕창 쏟아부으면은 이거 이번 달 카드값 펑크 날 텐데. 여행은 2주년 때 좋은 데 가자고 하고 맛있는 거나 먹으러 가자고 할까? 아유, 그랬다가는. 뭐야, 나 여행 간다고 친구들한테 다 자랑했단 말이야. 맨날 먹는 밥 자기나 실컷 먹어. 됐어. 그랬다가는 1년에는 삐질 가게네. 아, 주머니 사정이 녹록지 않은 거였네요. 하긴 여행 한번 제대로 다녀오려면 비용이 참 부담이기도 하죠. 아니, 젊은 사람이 웬 한숨이야? 제가 여자친구한테 이번 1주년 기념 휴가 준비 아주 제대로 하겠다고 큰소리 탕탕 쳤거든요. 근데 여기저기 알아보니까 이 성수기 요금이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이 친구가 젊은 친구답지 않게 정보가 왜 이래? 내가 여행 알뜰하게 다녀오는 좋은 방법 하나 알려줄까? 그런 방법이 있어요? 당연히 있지. 숙박도 할인받고 철도, 비행기, 렌트카도 할인받고. 그거 뭐야? 그 요즘 젊은 친구들 많이 가는 캠핑장도 할인받고 다녀올 수 있다고. 어디 할인 쿠폰이라도 사야 되는 거예요? 그런 쿠폰 살 필요도 없지. 다음 달 6월이 바로 정부 지원 빵빵한 여행 가는 달이거든. 여행 가는 달이요? 그래, 여행 계획 세우는데 젬병인 사람들은 거기서 진행하는 여행 콘텐츠도 꽤 쏠쏠하다고 하더라고. 아니 근데 사장님 맨날 집일만 하시면서 어떻게 이런 정보들을 다 아시는 거예요? 이거 봐. 일 잘하는 것도 정보력이야. 내가 지난 3월 여행 가는 달에 가족들이랑 여행 다녀오면서 제대로 점수 좀 땄거든. 야, 그럼 여행 경비도 줄이고 점수도 따고 이런 귀한 정보를 내 마음속에 저장. 자기야, 우리 1주년 여행 내가 멋지게 준비할게. 딱 기다려. I love you. 자, 영상을 보면요, 작가님. 고물가 시대에 여행 경비가 부담이 돼서 여행은 가고 싶고 또 경비는 부담이 되고 전전긍긍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잖아요. 자, 그렇다면은 여행 경비를 줄일 수 있는 꿀팁을 여쭤보고 싶은데 작가님께서는 아무래도 여행 작가이시니까 이렇게 전전긍긍하셨던 경험이 없으셨을 것 같아요. 어떠신가요? 아무래도 이제 여행 가려면은 이제 가장 많은 비용이 드는 게 금방 그 자료 화면에서 본 것처럼 숙박비라든가 네. 그리고 식비 그리고 교통비 그리고 어떤 관광지에 갔을 때 어떤 입장료 요것들이 이제 가장 큰 비용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네. 우선 저 같은 경우에는 뭐 혼자 갈 경우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라라고 저는 추천을 해드립니다. 네. 우리나라 대중교통이 아주 섬 지역 도서까지 촘촘하게 잘 돼 있어요. 그리고 혼자 갔을 때는 그 자가용을 이용하는 것보다는 대중교통을 했을 때 훨씬 저렴하게 이용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뭐 한 두세 명이서 이렇게 가족끼리나 연인끼리 여행할 때는 불가피하게 또 자동차를 이용하게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럴 때는 미리 사전에 동선을 한번 잘 점검을 해보라고 말씀을 드려요. 왔다 갔다 하는 동안에 이제 유류비가 상당히 많이 빠집니다. 그래서 동선 계획을 잘 짬으로써 이제 유류비를 절감할 수가 있고 네. 그리고 각 지역에 가장 기름값이 싼 주유소들이 많아요. 맞아요. 네, 그것들을 미리 검색을 하셔서 내 이동 동선에 그런 주유소가 있는지를 포인트로 한번 잘 챙겨보시고 그다음에 숙박비 아끼는 방법은 제가 이제 자주 이용하는 방법인데 저는 이제 숲을 꽤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이제 저는 뭐 이렇게 부르는데 국립 5성급 호텔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바로 어디가요? 전국 지자체에 있는 국립 수목원이에요. 수목원이든 국립 수목원이든 뭐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여러 수목원들이 있는데요. 그 수목원에 가시면은 아주 저렴한 비용, 방 한 칸에 뭐 여러 가지 편의 시설이 다 돼 있는 것들이 한 4, 5만 원 정도면은 사용할 수가 있고 또 더군다나 그 아름다운 숲을 내가 전세 낸 것처럼 하루 종일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 그것이 가장 큰 메리트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그 나머지 또 자세한 내용들은 뒤에 제가 네.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월 여행 가는 달에 정보를 얻어서 이 청년이 알뜰한 여행을 계획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우선 여행 가는 달이란 무엇인가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전국 지자체와 관광업계와 함께 추진하는 일종의 캠페인입니다. 캠페인을 통해서 다양한 여행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고요. 원래 여행 가는 달이라는 용어가 생기기 전에 2014년에 국내 관광 수요 창출 방안으로서 관광 주간으로 실시가 됐었습니다. 이 용어가 2016년에 여행 주간으로 명칭이 변경됐고요. 그리고 2021년에 여행 가는 달로 명칭이 변경돼서 지금 시행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작년 6월도 여행 가는 달로 정해졌었죠. 그래서 이 정부와 각 지자체, 관광 업계들이 다양한 할인 혜택이랑 또 여행 프로그램을 제공을 했었는데 반응이 폭발적이었다고요? 맞습니다. 작년 한 해 6월 달에 진행을 했을 때 정말 폭발적으로 반응을 해서 우리나라 국민 중에서 103만 명 가량이 이 혜택을 받았다라고 해요. 네. 그리고 경제 유발 효과도 상당히 뛰어나서 관광 소비 지출이 13조 2천억 원의 효과를 발휘했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그래서 올해는 내수 진작을 좀 더 활성화하겠다라는 이제 마음을 가지고 이제 3월 달에 한번 시행을 했고요. 그다음에 6월 달에 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하던 거를 이번에는 1년에 2번 하는 그런 효과를 볼 수가 있죠. 더 많은 국민들이 여행을 갈 수 있는 그런 여유를 찾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올해 6월 여행 가는 달에는 또 어떤 혜택을 또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까요? 3월에 실시한 캠페인보다 그 혜택의 규모가 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철도 할인과 항공 할인, 그리고 카쉐어링, 렌트카 할인까지도 가능하고요. 숙박에 있어서도 숙박 할인이 기존의 비수도권에 제한돼 있었다면 이번에는 정해진 기간 동안 12개 지역에서 7만 원 이상 숙박 상품 이용 시 5만 원까지 할인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 여행 상품 특별 할인전이 실시될 예정인데요. 주요 내용으로는 28개 여행사 70여 개 여행 상품에 대해서 20%에서 30% 할인이 실시될 예정입니다. 정말 다양한 혜택들이 준비된 만큼 절대로 놓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여행 가는 달의 할인 혜택과 행사 일정 그리고 참여 방법에 대한 정보들은 어디에서 알 수 있을까요? 네, 6월 여행 가는 달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한국관광공사 누리집이죠. 대한민국 구석구석에서도 여행 정보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행하면 근로자들의 휴가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근로자들 사이에서 인기 있는 지원 사업이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건가요?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은 직장 내 자유로운 휴가 문화를 조성하고 근로자들의 국내 여행을 장려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근로자가 20만 원을 적립하면 근로자가 소속된 기업과 정부에서 각각 10만 원을 추가로 적립을 하여 총 40만 원이 적립이 되고요. 이 부분을 국내 여행 경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적립된 휴가비를 어디다 써야 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적립된 휴가비는 참여 근로자 전용 누리집 휴가샵과 전용 모바일 앱에서 숙박, 교통, 국내 여행 기획 상품, 관광지 입장권 등 국내 여행 관련 상품 구매에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하십니다. 올해는 당초 9만 명이었던 지원 규모를 최대 15만 명까지 확대하여 더 많은 근로자에게 휴가비를 지원하고 또 숙박 할인권도 최대 45만 장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6월 여행 가는 달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여행 가는 달에 대한 정보를 얻었다면 본격적으로 여행을 떠나봐야겠죠. 똑소리 나는 KTV 생활행 정책 정들레 리포터가 여행을 다녀왔다고 합니다.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꿀팁 투어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가이드 정들레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막상 여행 가고 싶은데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 그리고 지금 당장 떠나고 싶은데 주머니 사정이 어려워 알뜰하게 여행하고 싶으신 분들, 여기를 주목해 주세요. 오늘 고객님이 오실 때가 됐는데 어디 계세요? 어디 가세요? 안녕하세요. 네, 일단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33살 현보라입니다. 작은 비용으로도 가볼 수 있는 여행 코스를 소개받고자 KTV 생활행 정책을 찾아왔습니다. 핸드폰 한번 꺼내보세요. 네. 자, 이것은 바로 디지털 관광 주민증인데요. 한국관광공사에서 여행 갈 지역의 디지털 관광 주민증을 발급받으면 그곳의 명예 주민이 될 수 있는데요. 저와 보라 씨는 오늘 연천군 주민이 됐습니다. 첫 번째 이동할 곳은요, 바로 뒤를 돌아보세요. 짠! 짠! 이곳이 바로 연천군의 자랑 주상절리인데요. 50만 년 전 분출한 화산 활동으로 만들어진 임진강 주상절리는요, 길이가 정점 25km, 병풍처럼 펼쳐진 절경이 정말 압도적입니다. 사무실에서 일만 하다가 이렇게 푸른 색깔과 또 확 트인 곳에 오니까 너무 기분이 너무 좋아요. 자연의 향기. 가이드님, 네. 아까는 풍경을 보여주시더니 여기 밥밖에 없는데 혹시 농촌 체험하러 온 거 아니시죠? 아, 농촌 체험은 아닌데 아니에요, 아무튼. 가이드님 믿어도 될까요? 아, 믿어도 아, 저만 믿고 따라오세요. 저기다, 저기. 이쪽으로 오세요. 체험은 체험인데 이건 아주 특별한 체험이라고요. 여기가 어딘고 하니 바로 딸기 농장입니다. 근데 여기선 딸기를 활용한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다는 게 포인트인데요. 먼저 디지털 관광 주민증으로 할인증을 받아야겠죠. 딸기 따라 출발! 일단 잘 익은 딸기 수확 체험부터 시작합니다. 빨갛게 익은 딸기가 어찌나 달콤한 향을 풍기는지. 수확한 딸기로 체험을 해야 하는데 손이 입으로 먼저 가더라고요. 정말 정신없이 먹었는데요. 보라 씨 얼마나 땄어요? 저 많이 땄죠? 어쨌든 먹는 게 남는 거 아니겠어요? 방금 수확한 딸기로 수제 아이스크림을 만드는 건데요. 얼음과 소금으로 냉매를 만들고요. 딸기 한 알에 우유면 준비 끝. 제가 만든 딸기 아이스크림 한번 먹어봐요. 알알이 씹히는 맛 그대로였어요. 딸기가 씹히니까 너무 맛있어요. 오! 이런 아이스크림 처음이에요. 자, 이번엔 있는 힘껏 쥐어짤수록 맛있는 요것. 뭔가 싶으셨죠? 바로 수제 딸기잼입니다. 스트레스 받는 걸 생각하면서 막 하니까 더 잘 느껴지는 것 같고. 회사 부장님, 사장님. 직접 만든 잼은 이렇게 갖고 갈 수도 있고요. 남은 잼으론 빵에 발라 맛볼 수도 있는데요. 직접 만들어 먹으니까 더 맛있어요. 지금까지 집에서 먹었던 딸기잼은 다 가짜예요. 이게 진짜 리얼 딸기잼. 입도 즐겁고 양손도 무겁게. 체험 마치고 가려는데 잠깐만요. 연천군 관광 주민이 되시면 기념품이 있어요. 짜자잔, 딸기 말랭이. 디지털 관광 주민증 덕분에 이렇게 많은 혜택을 너무 고마워요. 너무 좋죠? 그러면 그 다음 혜택 받으러 가시죠. 구중 궁궐 같은 이곳 영화 세트장이냐고요?
아닙니다. 바로 연천 관광 마지막 코스인데요. 이곳에는 장독대가 1,800개가 있는데요. 옛날에는 장을 담그는 곳이었다고 해요. 그러나 지금은 장 담그는 곳이 아니라 어떻게 바뀌었는지 궁금하시죠? 네, 바로 한옥 카페로 변했답니다. 맞습니다. 이 멋진 한옥 대저택이 바로 카페인데요. 오, 이거 뭔지 알아요? 네, 투놀이요. 오, 어떻게 하는지 알죠? 네. 자, 우리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아이, 진짜! 자, 이번엔 카페 안으로 들어가 봅니다. 빵 냄새 너무 좋아요. 와, 이렇게 맛있는 빵 냄새. 그냥 지나치면 반칙이죠. 잠깐! 주문하기 전 뭐 잊으신 거 없나요? 2,000원씩 할인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와! 맞습니다. 디지털 관광 주민증을 보여주면 이렇게 할인을 받을 수 있다고요. 요거 뭔지 아시는 분? 네, 바로 버섯으로 만든 차입니다. 근데 마시는 법이 특별해요. 오, 아니 이거 완전 송이향이 확 진하게 나는데 향 엄청 좋다. 차를 음미한 후에 버섯을 참기름에 콕! 아, 일단 맛있고요. 버섯 향이 확 나면서 식감이 진짜 쫄깃쫄깃해요. 이곳에서만 먹을 수 있는 정말 특별한 메뉴죠? 뭐니 해도 아름다운 한옥에서 고즈넉한 풍경을 함께 즐기는 기분 정말 최고였어요. 하지만 들레의 꿀팁 투어 여기서 멈출 순 없죠? 이게 뭐예요? 이곳이 바로 진짜 제가 야심차게 준비한 힐링 코스 조격하는 곳이에요. 오, 너무 좋다. 빨간 뭐? 이렇게 조격대가 마련되어 있어 누구나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데요. 와, 이렇게 담그고 있으니까 피로가 싹 풀리는 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따뜻해. 종일 돌아다녔는데 그 피로를 한 방에 싹 날려주는 그런 느낌 있죠? 이거 조욕하다 보니까 너무 노곤노곤해서 잠이 바로 올 것 같은데 이게 마지막이죠. 너무 아쉬워요. 아쉬워요? 네. 아쉬워요? 네. 여기서 꿀팁 투어의 꿀팁 들어갑니다. 우리 연천군에서 디지털 관광 주민증을 발급받으신 여러분 바로 숙박시설도 할인된다고요. 와! 시간이 없다면 가까운 당일 코스로 여유롭게 힐링하고 싶다면 1박 2일도 오케이. 볼거리 즐길거리 많은 연천 여행 괜찮았나요? 오늘 어떠셨어요? 제가 연초는 처음이라서 걱정을 되게 많이 했는데 디지털 관광 주민증 덕분에 곳곳에서 할인받을 수 있어서 좋았고 또 우리 가이드님께서 너무 재밌게 해주셔서 너무 오늘 하루가 알차고 재밌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여행할 땐 뭐다? 디지털 관광 주민증 꼭 기억하세요.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문화와 또 새로운 경험을 자연과 함께 해보는 것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어떤 여행을 즐기는지 여행 트렌드가 궁금하거든요. 네, 여행 트렌드에 대해서는 매년 조사되고 발표되고 있는데요. 한국관광 데이터랩에서 2024년 국내 관광 트렌드에 대해서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ROUTE, 루트라고 칭하고 있는데요. R은 쉼이 있는 여행이고요. O는 원포인트 여행, U는 나만의 명소 여행, T는 스마트 기술 기반 여행, E는 모두에게 열린 여행을 의미합니다. 국내 관광 트렌드에도 반영이 돼 있지만 그래도 가장 주목해야 할 큰 변화 중에 하나는 여행의 목적이 단순히 관광 매력물을 보고 오는 것이 아니라 특정 관광 장소에 가서 특정한 체험을 하는 체험이 목적으로 변했다는 내용입니다.
이는 1인 가구 증가와 라이프 스타일 변화로 인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조사한 분석 결과에 따르면은 특정 방문지와 테마를 목적으로 하는 원포인트 여행 희망 비율이 55.4%에 달했고요. 클룩이라는 온라인 여행 서비스 업체가 있습니다. 여기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조사 대상자의 70% 이상이 여행 예산의 절반 이상을 의미 있는 체험에 투자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여행을 계획할 때 해당 여행지에서 독특한 체험을 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심각하게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여행 트렌드에서도 가장 주목할 부분은 체험이 중요한 요소로 부각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군요. 루트 또 외우기도 쉽고 네. 또 많은 분들이 그런 것들을 각각 다 고려를 해서 여행을 한다고 하니까 저도 앞으로 여행을 하게 되면은 하나씩 의미를 좀 생각을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네. 자, 영상에서 보면 디지털 관광 주민증이 나옵니다. 우선 이 디지털 관광 주민증이 무엇인지 소개 부탁드릴게요. 디지털 관광 주민증은 인구 소멸 위기 지역들이 있습니다. 전국에 이제 많은 지역들이 인구 소멸 지역인데 그곳의 관광을 좀 더 활성화해서 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제 시행하고 있는데요. 쉽게 말해서 관광 지역의 그 지역민들은 어떤 특정 관광지를 갈 때 입장료라든가 그리고 숙박료를 할인을 받습니다. 그것처럼 외지 사람들에게도 그러한 혜택을 동시에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기거든요. 지금 저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관광 혜택을 많이 받기 위해서 강진이나 그리고 상주 이런 곳에서 관광증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온라인에서 쉽게 받아서 그것을 스마트폰에 저장을 해서 관광증을 제시를 하면은 쉽게 또 20% 내지는 또 몇 프로까지 할인을 해줍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로컬 주민들과 동등한 맞습니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발급을 하는 것이군요. 네. 자, 여행을 갈 때 디지털 관광 주민증을 꼭 발급받아야 한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숙박, 식음, 관람, 체험 등 각종 여행 할인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현재 과거 이전까지 15개 지역에서 디지털 관광 주민증을 발급하고 있었습니다. 5월 14일 보도자료에 의해서 19개 지자체가 추가되었고요. 6월 1일 저희가 6월 여행 가는 달이 실시되는 시점에 총 34개 지역에서 디지털 관광 주민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디지털 관광 주민증을 발급받음으로써 받을 수 있는 혜택은 크게 네. 관람, 체험, 식음료, 숙박, 쇼핑으로 분류할 수가 있겠는데요. 관람의 경우에 대가야 생활촌과 대가야 박물관의 입장료가 무료이고요. 체험에서도 대가야 기마문화 체험장에서 어린이 승마 체험 이용료, 계실마을에서 연만들기 체험료, 카페 포카오에서 조격 체험료 등의 할인을 받을 수 있고요. 이뿐만이 아니라 숙박에서도 숲속 통나무 펜션 혹은 전통가옥 테마 펜션 등의 숙박 시설에서 20% 정도의 할인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관람, 체험, 식음료, 숙박, 쇼핑 등에서 할인을 받는다고 하면 여행 가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거에 다 할인을 받는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디지털 관광 주민증을 발급받는 방법도 궁금한데요. 어떻게 발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네, 한국관광공사의 공식 누리집이죠. 대한민국 구석구석이라는 곳을 검색해서 들어가신 다음에 그곳에 이제 여러 탭 중에서 여행 정보라는 탭이 있습니다. 상단 메뉴 바에서 그걸 선택을 하시면은 디지털 관광 주민증이라는 또 탭이 나옵니다. 이걸 선택을 하시면요, 여러 안내에 따라서 이제 개인 정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입력을 하고 나면은 34곳에 달하는 관광 주민증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주민증을 다운을 받아서 내 스마트폰에 저장한 다음에 네. 입장료를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보여주면은 할인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6월은요, 24절기 중에 낮이 가장 긴 하지가 있는 달로 초여름의 정취를 물씬 느낄 수 있는 계절이기도 합니다. 자, 6월을 맞이해서 어디로 여행을 떠나면 좋을까요? 네,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하루가 가장 길기 때문에 네. 돌아다닐 곳이 정말 많습니다. 그중에서 저는 전라남도에 있는 신안이라는 도시를 제가 군을 소개를 해드리는데요. 신안은 우리나라 지자체 중에서 섬이 가장 많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1,004개에 달하는 많은 섬을 보유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신안을 천사의 섬이다라고 부르는데요. 네. 1,004개에 달하는 많은 섬 중에서 도초도라는 섬이 있습니다. 이 도초도에 가시면은 초여름의 꽃을 대표하는 꽃이 이제 수국이라는 꽃이 있죠.
예년 같은 경우에 축구장 101개 정도의 어떤 규모를 자랑했다라면은 올해는 그보다 더 훨씬 규모가 커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곳에 가서 이제 그 수국 축제를 한번 즐겨보시면 좋겠고, 그리고 먹거리도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지금 도초도 6월달에 가보시면은 이제 간잼이라는 음식이 있습니다. 이 간재미는 주로 뭐 찜이라든가 매운탕이라든가 이렇게 많이 드시는데, 여기가 또 단백질이 아주 많아서 다이어트 식품으로도 아주 인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신안에 가시면은 꼭 간재미도 드셔보시고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행 코스로 이렇게 네.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교수님의 추천지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바닷가이자 디지털 관광 주민증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부산 영도구를 추천해드리고 싶은데요. 부산 영도구에서는 휴가철인 7월 중순에 국제 해양 영화제가 개최가 됩니다. 네. 그래서 대도시의 편의성, 해변의 낭만과 해수욕장, 영화제까지 모든 것을 즐길 수 있는 매력적인 여름 휴가지인 것 같고요. 네. 또한 디지털 관광 주민증을 발급받으시면 영도 관광 실탄 사격장, 해양 레저 체험 교실, 태종대 오션 플라잉 테마파크 등의 체험 프로그램에 있어서 할인까지 받을 수 있으셔서 가장 더욱 큰 매력을 지닌 여름 휴가지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여행지 추천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보니까 간접적으로 제가 여행을 한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요. 여러분들은 선택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6월 여행하는 달과 관련해서 KTV 생활엔 정책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한방 정리 함께 보시죠. 이어서 시청자 여러분의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요, 여행과 관련해서 궁금한 질문이나 내용을 보내주셨는데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요즘 딱 걷기 좋은 날씨라고 생각이 듭니다. 나에게 딱 맞는 걷기 여행지를 찾고 싶은데 혹시 찾을 방법이 있을까요? 라고 질문 주셨네요. 네, 걷기 여행지를 찾고 계신다면 현재 500개가 넘는 걷기 여행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두루누비라는 웹사이트를 추천드립니다. 두루누비에서 여행길 검색이 가능한데요. 여행길을 클릭하면 여행길 코스 소개, 관광 포인트 및 여행자에게 필요한 정보가 자세하게 안내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특히 동, 서, 남해안, 그리고 DMZ 접경 지역까지 포함한 우리나라 외곽을 하나로 연결하는 약 4,500km의 걷기 여행길이 있는데요. 이름하여 코리아 둘레길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코리아 둘레길은 대한민국을 재발견하며 함께 걷는 길이라는 비전 아래 평화, 만남, 치유, 상생의 가치를 구현하고자 조성된 길입니다. 동쪽에 해파란길, 남쪽은 남파란길, 서쪽에 서해란길, 북쪽에 DMZ 평화의 길로 구성되고요. 길동무 프로그램, 축제 이벤트 프로그램, 인증 프로그램, 테마 프로그램, 체류 프로그램 등 다양한 걷기 여행 프로그램도 함께 제공되고 있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두루누비 웹사이트에 꼭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어서 다음 질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교 1, 2학년 연년생 남매를 둔 엄마입니다. 3박 4일 가족여행을 떠나려고 하는데요.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어떤 여행을 떠나면 좋을지 정보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해주셨네요. 네,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여행지보다는 또 아이들 같은 경우에 돈을 많이 들이는 여행지라고 해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아이들은 무조건 체험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특히나 이제 여러 체험 중에서 농촌 체험을 아이들은 무척 좋아합니다. 그래서 직접 자기가 어떤 것을 수확을 해보고 또 수확한 걸 가지고 또 요리도 한번 만들어보고 그리고 그것을 사진도 찍어가면서 여러 친구들에게 자랑할 수 있는 어떤 거리를 만들어준다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한국관광공사 누리집이죠. 대한민국 구석구석에 들어가 보셔서 여기서 체험 여행 혹은 농촌 체험 혹은 어린이 체험이라고 한번 검색을 해보십시오. 그러면은 내가 위치한 곳에서 가까운 거리수로 이렇게 검색이 됩니다.
그래서 아이와 같이 앉아서 여기 가볼래, 여기 가볼래 한번 두런두런 얘기를 해보면서 여행지를 정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돈으로 살 수 없는 정말 귀한 추억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질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행을 계획 중입니다. 너튜브나 블로거의 정보가 아닌 여행지에 대한 공신력 있는 정보를 찾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해주셨네요. 네, 여행지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공신력 있는 정보를 찾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고민 없이 공신력 있는 정보를 찾고 싶으시면 선택하신 여행지의 기초지자체 관광과 홈페이지에 가셔서 검색을 하시면 상대적으로 자세하고 믿을 만한 정보들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또한 관광 정보를 신청을 하시면, 홍보 자료를 신청을 하시면 우편으로 대부분 일주일 이내에 무료로 배송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활용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6월 여행하는 달을 맞아 쉼표가 있는 삶을 위해 하던 일을 잠시 내려놓고 나를 위한 시간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분 오늘 함께 해주셨는데요. KTV 생활의 정책을 시청하고 계신 분들께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행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은 안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 같은데요. 여행을 떠나게 되면은 마음이 느슨해질 수도 있고 긴장감이 떨어질 수 있는데 항상 새로운 환경에 가실 때는 안전 정보를 숙지하시고 안전을 기반으로 한 즐거운 여행이 되셨으면 바랍니다. 네,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이죠. 네. 저는 이제 여행 계획을 잡을 때 가족끼리 여행일 때는 이제 엄마나 아빠가 일괄적으로 이렇게 여행 계획을 잡지 않습니까? 그러지 마시고 온 가족이 아이디어로 같이 한번 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좀 더 여행이 풍성해지고 기대감과 설렘, 추억도 커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두 분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도 국민 여러분께 더 많은 도움이 되는 KTV 생활엔 정책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